파행을 거듭해온 누리과정 예산이 20대 국회에서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교육청 부담을 명문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일단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미발생 시 납입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특약도 등장했지만 쓰러진 피해 보상률이 낮아 농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장비 비치와 승하차 지도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계의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에 쓰도록 아예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회가 구성되면서 법 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만 5살까지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100% 국가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당론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지방교육청에 전가시키고 또 이를 법으로 특별유계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더민주화 공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당선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부 방침에 중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미 이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정치 지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도 변화가 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의 사고력과 글쓰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차별화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 280명을 선발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간씩 독서 철학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최종 대상자를 선발해 20주 동안 독서 토론에 이어 소논문 작성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이 올 한 해도 자연재해가 비껴가길 고대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만일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아직은 20%에 못 미쳐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당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 논농사를 짓고 있는 김명환 씨는 농작물 재해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고 소개합니다. 4년 전 태풍 볼라벤으로 벼 도복 피해가 컸을 때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200만 원 넘게 보험 가입을 마치고 모 이양 준비에 한창입니다. 바람도 많고 태풍도 많고 들여야 돼 다. 옛날에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요즘은 국가에서 보조가 많고. 하지만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익산 지역의 경우 지난해 벼 재배 농가의 13%인 1,300여 농가에서만 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올 들어 모내기 직후의 피해도 보장해주거나 벼 보험 상품의 할인율 조정 등을 통해 농민 부담을 줄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보험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2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벼 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를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으로는 도열병과 흰잎마른병 등 4종류가 있습니다. 농협도 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를 입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담한 보험료의 70%를 돌려주는 특약을 신설했습니다. 주보장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특약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벼 쓰러짐의 경우 30%밖에 보상이 되지 않는 데다 전체 42개 작목별로
가입 조건이 복잡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임시공휴일인 오늘 전주 시내 어린이집의 3분의 1가량은 정상 운영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690여 곳 가운데 27%인 188곳은 오늘도 평일처럼 운영하며 나머지 어린이집도 등원하는 어린이를 위해 당번교사제를 운영합니다. 휴원 어린이집도 등원 아동 수에 따라 당번교사 수가 정해지며 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사도 출근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8일까지 완주군내 휴양시설과 관람시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고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 2,000원과 주차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삼례문화예술촌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입장료도 8일까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락철을 맞아 방문객이 급증한 대둔산 도립공원도 같은 기간 주차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등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 발생한 산악사고 134건 중 5월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산악사고 중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레저 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이 인기입니다. 동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비싸고 위험하다는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박찬익 기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봄의 전경이 눈아래 드넓게 펼쳐집니다. 꽃이 지고 있는 산등성이는 연두색 나뭇잎 색깔이 더욱 싱그럽고 겨우내 헐벗었던 들판에서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산 허리를 시원스럽게 박차고 오르는 순간 세상에 온갖 시름도 있습니다. 낙하산으로 하늘을 나는 패러글라이딩은 일상의 탈출이면서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즐길 수 봄, 여름, 가을, 겨울 4철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또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맑은 정신 속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넘치는 긴장감과 색다른 재미에 패러글라이딩 애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에 동호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착륙장 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패러글라이딩이 돈이 많이 들고 위험하다는 인식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이렇게 향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대여도 해주고요. 동호회 중심의 무료 교육 등에 힘입어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저변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들의 그 종목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이 자연 조건의 접근성까지 좋은 활공장 확보가 관건이라 대중화가 쉽지 않지만 관광 상품으로도 보급될 만큼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여러 분야 인권 가운데 장애인들의 인권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달여간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인권이 가장 취약하고 인터넷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인식했습니다. 또 도민 40%만 전라북도가 제정한 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어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카페리호의 증편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8월 개최되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군산 석도간 운항을 주 6회로 늘리는 안을 의제로 올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석도간 카페리는 현재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2월까지 25% 증가하는 등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도내 학교에서 운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324곳에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475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안전장비 비치와 승하차 지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는 475대며 이 가운데 절반은
직영, 절반은 전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 이른 아침인 만큼 이 시각 평소보다는 한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도로 구간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 도내 곳곳에서 전주 한지문화축제, 부안마실축제, 옥정호 꽃걸음축제 등이 열리는데요. 주변 도로에 혼잡이 예상되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주말까지 축제 주변 차량 통제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임실군이 강진면 산막마을의 고질적인 식수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시군 소식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은 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7월 25일 완공을 목표로 연장 1,100m의 상수도관 부설과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해 산막마을 15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막마을은 그동안 간이 상수도를 이용해 지하수나 계곡수를 식수로 사용했고 가뭄 때면 이마저도 힘들어 비상급수차를 활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식수 부족에 시달렸던 산막마을 주민들이 수돗물을 공급받게 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은 복지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사회복지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진안읍 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마련된 사회복지센터는 3층 규모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진안복지넷 사무실이 들어섰고 상담실과 초중등 영어교실, 군민들을 위한 소통공간, 행복가게가 운영됩니다. 6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완주군이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등 5개 항목의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이번 주말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한 제2청사에서 열립니다. 전국 제1자생화의 고장 정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백두산 만병초 등 희귀식물을 비롯해 모두 500여 점의 자생화가 전시되고 자생화 교실과 원예치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으로 변경된 옛 솜리문화예술회관의 명칭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익산 일부 시민들은 마동에 자리한 옛 솜리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이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으로 바뀌면서 어양동에 있는 익산 예술의 전당 분관과 혼동이 된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이 같은 명칭 변경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시민에게는 익숙지 않을 것으로 겪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벼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벼 종자 소독과 육묘 교육이 강화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종자 전염으로 발생되는 벼 키다리병의 경우 공동 육묘장 보급이 확대되면서 발병률이 높아졌다며 원인과 대책, 소독 요령 등을 현장 교육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맞게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육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07억 원을 들여 한국정보화진흥원 KT와 함께 도내 11개 시군 653개 농어촌 마을에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축이 완료된 무주 장수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도내 농어촌 지역 81%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사회 간접자본 분야 국가 예산으로 정부에 1조 7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동서 2축과 남북 2축 등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에 2,1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1,450억 원, 익산대합 복선 전철 1,150억 원 등 110개 사업에 1조 7,89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각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예산 편성에 나서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국제 잼버리 대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국제행사 타당성 용역 결과가 오는 7월쯤 발표되면 잼버리 예산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비 491억 원 가운데 국비는 10%인 54억 원에 불과해 증액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연극 에코우스의 한국 초연 40주년 기념 앙코르 공연이 오늘과 내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여명 카메라 박물관은 오늘부터 12일까지 한국과 프랑스의 혈맹 관계를 담은 사진전을 엽니다. 호남지방 춤의 우수성을 알리는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문화와 삶을 사진으로 만나는 특별전이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국 등 8개국 27인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이 김제 교육문화회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제4회 부안마실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근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군산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8일까지 근대 문화유산 거리에서 열립니다.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김제시 진봉면 망해사 인근 보리밭에서 열립니다. 제1회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가 오늘부터 8일까지 임실군 운암면 사무소 앞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북 나눔재단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오늘 전북 학생회관에서 어버이 효잔치를 엽니다. 임시 공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후 개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오전에 1에서 2.5m로 일다가 오후에 0.5에서 2m로 낮아지겠습니다.